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은요. 이제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 이제 세일즈 오브 구즈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세일즈 오브 구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제 그러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어떠한 룰이 적용이 되느냐? 부동산 매매. 리얼 프로퍼티 문제지만 여기서 잠시 언급하면요. 리얼 프로퍼티 매매예요. 매매가 이제 아주 독특해요. 또 하나 있으면 리얼 프로퍼티 컨스트럭션 컨트랙 이런 것들이 이제 카몬로 컨스트럭션 이런 거. 근데 이제 카몬로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UCC, 세일즈 오브 구즈를 우리가 살펴봤고, 세일즈 구즈에 관한 어떤 룰을 살펴봤고요. 세일즈 오브 구즈 룰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한번, 이거 리얼 프로퍼티는 어떤 거냐? 여기 이제 카몬로죠, 카몬로. 아셨죠? 카몬로. 자세히는 안 보죠. 안 볼 거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에코러블 컨버전이라는 하여. 어차피 우리 이제 시험을 앞두니까 다 알고 계셔야죠. 에코러블 컨버전을 사용하는데, 이 부동산 프로퍼티 매매도 당연히 오퍼하고, 억셉턴스, 이렇게 해서 컨트랙이 포메이션 단계가 여기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고, 폼도 되는, 포메이션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고, 이게 오퍼, 항상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퍼하고 억셉턴스. 이런 구조가 없으면 컨트롤은 어려운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클로징 데이시 보통은 한 6개월 뒤에 이렇게 6개월 뒤에 한자를 쓰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6개월 뒤에 이제 이루어져요. 이게 클로징 데이트에. 클로징 데이트.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는 이 과정이죠. 이 사이. 컨트랙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클로징 데이트 전에 물건이 불이 타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룰이 부동산 매매에 한해서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에코러블 컨버전으로 이제 봐버려요. 이런 거에 따라서 에코러블 컨버전 이 룰이 있다. 이거에 따라 산다는 거죠. 에코러블 컨버전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 클로징 디드를 넘겨줬을 때 딜리버리 했을 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에 이미 넘어간 걸로 보자는 거. 어차피 넘어갈 거 여기에서 넘어간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사람이 팔겠느냐.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에퀴러브, 어떤 공평의 관점에서 이미 이 양 넘어갈 거, 이때 넘어간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는, 로스는 누가 지냐면은 상대방,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 이제 멸실이 돼버리면, 불이 타버리면, 매수인이 이제 그 멸실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이제 되는 거고. 컨스트럭션 컨트랙의 경우에는 이것도 카먼로의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 리스크 에어리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리스크 에어리어. 이리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목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라. 리스크 에어리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덱이라는 거 있어요. 집 뒤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조그만 테라스 같은 것은 이제 만든 컨스트럭션 컨트랙을 맺었는데, 그것을 한 중간 정도 지었는데요. 빌더가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동안 수고한 컨트랙 프라이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그건 사라진 거에 대한 로스를 누가 질 것이냐. 내 공들여가지고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은 그게 사라졌는데 그 로스를 누가 질 것이냐. 그랬을 때 그 리스크 에어리어는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이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는 그 매수인이 리스크 오브 로스를 지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라진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비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예하고 아니면은 저쪽에 매수인이 어떤 저쪽에 땅을 갖고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거기에 커베너스 오두막을 한 몇 개 저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빌더가 열심히 져요. 하고 밤에는 뭐 사람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쳐놓고 또 짓고. 근데 헤일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뜨렸다. 그랬을 때 그 리스크 오브 로스를 누가 질 것이냐. 그럼 그 리스크에 누가 그 위험을 통제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그 외딴 곳에. 그때는 컨스트럭터 빌더가 리스크 오브 로스를 진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그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새로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컨트롤에서는 세일즈 오브 구즈 위주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이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시험 문제 막 쏟아지는 거죠. 세일즈 오브 구즈,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 첫 번째, 어그리먼, 당사자의 어그리먼이다. 어그리먼. 두 번째, 그것은 이제 브리칭 파티가 잘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멸실 책임을 져야 다니.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UCC 룰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UCC 룰은 뭐냐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카몬 캐리어가 개입이 됐느냐. 카몬 캐리어가 개입이 됐으면 항상 컨트랙 내용은 FOB 시먼트냐, FOB 데스티네이션이냐 따르는 거예요. FOB 시먼트는 FOB 인천공항은 시먼트 이후에 리스크 오브 로스가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고, FOB 데스티네이션, FOB LA 공항이다 그랬을 때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넘어간다 이런 거고. 이거 카몬 캐리어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셀러가 멀천트냐, 셀러예요. 셀러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멀천트냐. 그래서 셀러가 멀천트다.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다. 그러면은 액츄얼 딜리버리, 내 손에 딜리버리 해줘야 넘어오는 거죠. 계단에 올라오다가 계란이 깨졌다. 새로운 거 갖고 와야 되고요. 멀천트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던 중고차를 판다. 그럴 때는 텐더 오브 딜리버리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만 놓으면 된다.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 때 키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키. 주차장은 내 집에 있고, 차는 내 주차장에 있고, 키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라지 세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물건을 그냥 거라지에 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마음에 드는 걸 팔아요. 거라지 세일이 있어요. 네, 거라지 세일. 이 거라지 세일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컨트랙을 맺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가지러 오겠다. 저녁 5시까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또는 사라져버렸다.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사라져버렸다. 그랬을 때 그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를 손실부담 누가 질 것이냐 했을 때 따져보는 거죠. 어그리먼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 브리칭 파티 없어요. 그 물건이 사라진 데 대해서, 불탄 데에서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다. 그러면 룰에 따라서 하는데 카몬 캐리어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셀러가 머천트도 아니냐. 거라지사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텐더 오브 딜리버리 룰이 적용이 되는데 과연 텐더 오브 딜리버리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난 열어놨어. 얼마든지 와서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죠. 그건 텐더 오브 딜리버리가 있다.
이미 텐더러블 딜리버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리스크 오브 로스는 바이어가 이미 갖고 있다. 바이어가. 그래서 뭐 셀러는 돈 받았어요. 돈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이 리스크 오브 로스는 항상 익스큐즈 오브 퍼포먼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따져보죠. 아까 전에 이 거라짐을 문제도. 그러면 리스크 오브 퍼포먼스 문제도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섯 시까지 찾아오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확 쓸어가 버렸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살기도 바빴다. 갑자기 열대성 저기압 해가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쓸어가 버렸다. 토네이도가 와서 쓸어가 버렸다. 그래서 리스크 오브 문제는 아까는 그렇게 하고 그럼 퍼포먼스, 익스큐즈 오브 퍼포먼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이제 실제로 리스크 오브 로스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순간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 이루어진 거죠. 퍼포먼스가. 이미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여러분, 이미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디드를 넘겨준 이후에 이때 이게 멸실이 됐다. 디스트럭션이 있다. 이때는 여러분 뭐예요? 당연히 바이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아셨죠? 여기도 이미 텐더러브 딜리버리가 있었으면 이미 텐더러브 딜리버리 이미 딜리버리가 있었으면 퍼포먼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익스큐즈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익스큐즈 문제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건 바이어의 책임인 거죠. 이렇게 꼭 나눠서 따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문제 그동안 아주 지겹게 들었죠. 중요하죠. 이 퍼포먼스 문제. 이 퍼포먼스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트롤이 이제 쉬워지는 거고 아니면 뭐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이제 컨트랙은 이미 성립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을 설명드려요. 컨트랙은 이미 성립이 됐어요. 포메이션이 됐어요. 거기서 막 원고와 피고가 이제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국은 뭐 포메이션 된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것은 이제 뭐예요? 원고가 이긴 거죠. 그럼 텀에 대해서 또 한번 싸워요. 그러한 말은 내가 한 적이 없다. 아니 네가 그거 사인할 때 그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퍼럴 에비던스 룰 너 뭐 그렇지만 상대가 퍼럴 에비던스 룰 너는 못 배웠느냐? 그런 것들은 못 들어간다. 계약서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싸워가지고 또 그것도 또 딱 됐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딱. 그러면 이제 텀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퍼포먼스가요. 아셨죠? 이행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걸어온 길을 보면 여기 또 항상 이 그림이 중요해요. 여기 쭉. 괜히 지웠네요. 오포, 억셉턴스. 네, 억셉턴스. 여기 포메이션, 드디어 포메이션이 이루어졌어요. 컨트랙 포메이션. 네. 포메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어요. 포메이션이 있으면 이제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 너도 이루고 나도 이루고 이제 퍼포먼스 단계가 여기 이제 오게 돼요. 퍼포먼스. 그럼 퍼포먼스가 이제 딱 이루어지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컨트롤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여기에서 컨트랙 이전에 당사자가 오포로가 죽든지 뭐 오포리가 죽든지 죽으면 이건 모두 끝나는 거고 이제 컨트랙이 포메이션 되면은요 이게 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당사자가 죽었다 그럼 상속인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인데 그럼 뭐를 퍼포먼스로 할 것이냐 이런 거죠. 퍼포먼스에 하자가 있는 것을 브릿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퍼포먼스에 하자가 있는 것을 브릿지. 그럼 브릿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받는 거 손실을 데미지라고 그래요. 이 데미지가 우리 지금 컨트랙의 최종 목적 아니에요. 이 데미지 청구를 받으려고
지금은 이 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긴 길을.